스마트폰은 자녀들에게 자율성을 제공하고 비밀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뒤에 숨어버린 자녀들에게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입시 정책도 자주 변하고 사회 변화도 예측하기 어렵고 자녀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면서 부모들은 점점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예민해집니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모에게 자녀들은 자신의 고민에 대해 말을 꺼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모와 자녀는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기 전후 자녀들이 겪는 변화에 대해 이해하고 이에 필요한 부모의 역할을 점검한다라는 학습 목표와 함께 다음의 내용들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청소년기 전 초등학생 자녀가 겪는 변화에 대한 이해와 부모의 역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청소년기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변화와 이때 부모의 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초등학생 자녀들은 어떤 변화를 경험할까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자녀들의 신체 발달입니다. 유아기 때보다 신체 발달의 속도는 완만해지지만 머리 크기가 신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작아지면서 성인과 유사한 신체 비율을 갖게 됩니다. 이 시기의 자녀들은 신체 각 부분을 함께 사용하는 능력인 협응 능력이 발달하며 공놀이나 수영, 악기 연주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초등학생 자녀들은 언어 사용 능력이 많이 발달합니다. 대화를 하는 동안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부분을 분명하게 만드는 의사소통 능력이 발달합니다. 또한 읽기와 쓰기 능력이 발달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점차 발달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도 많은 언어 능력을 획득하지만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은 초등학생 시기에 주로 이루어집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맞이하는 가장 큰 경험은 바로 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벗어나 학교라는 더욱 큰 사회로 진출하게 되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또래 집단의 비중이 확대되는 경험을 합니다. 또한 또래 사회에 속하면서 자신이 속한 집단의 규칙을 인식하는 능력인 도덕성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경험하는 초등학생 자녀에게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녀가 성공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이 시기의 자녀들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자기를 평가하므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열등감을 가지며 스스로에게 부정적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비교했을 때 자녀 스스로가 자신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학교 생활에서 계속된 실수를 하게 된다면 자녀는 열등감에 빠지고 스스로에게 잠재된 다양한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놓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성취감을 맛보게 해주는 적당한 과제를 주고 수행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로부터 생기는 성공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완수해내는 근면성을 발달시키고 자녀가 외부 세계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부모의 관심도 중요합니다. 초등학생 자녀는 점차 또래 집단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므로 자녀가 어떤 또래 집단에 속해 있는가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또래 집단에 참여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가족에 의존할 경우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보통 또래 집단에 속하지 못하는 자녀들은 친구를 사귀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 혹은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고집이 센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자녀에게 원활한 의사소통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하고 또래 간의 규율이 있음을 이해시켜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학교를 간다는 것은 어린 자녀에게는 커다란 변화이므로 학교 생활 지도에 대해서도 부모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즐기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가 교사를 존경하고 학교를 긍정적인 시각에서 볼 때 자녀들도 같은 마음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 부모는 아동의 지지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학교와 긴밀한 관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고등학생 자녀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자녀들은 초등학생 때보다 더 큰 신체 발달을 경험합니다. 바로 이 시기에 자녀들의 신장과 체중은 급격히 성장합니다. 또한 성호르몬 분비 증가로 인해 자녀들의 신체는 남녀의 신체적 특징이 분명해지게 됩니다. 중고등학생 시기의 자녀들은 생각하는 능력이 크게 발달합니다. 초등학생 때는 주로 눈에 보이는 구체적 사실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면 중고등학생 시기에는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등 체계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중고등학생 자녀들은 자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기의 급격한 신체적 정서적 변화로 자신에게 너무 몰두하여 자신과 타인의 관심사를 구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때 자녀들은 자신을 무대 위의 주인공으로 생각하거나 독특한 자신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이 시기의 자녀들은 정체감이 발달하게 되면서 나는 누구인가 또는 나는 무엇이 되기를 바라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시기의 자녀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고민하며 자아 정체감을 확립해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겪는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어떤 부모의 역할이 필요할까요? 먼저 자녀와의 관계가 변화하는 것에 대해 부모가 적응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제시하는 모델을 거부하고 또래를 따르는 모습을 보면 자녀 양육에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녀들의 행동이 발달 과정에 있어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단, 이런 변화 속에서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고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와의 친밀감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부모가 힘이나 통제에 의해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는 오히려 더 많은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의사결정을 내리고 자녀의 의견이 존중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청소년 자녀에게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부모의 행동에 따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지지는 청소년 자녀의 인지 발달, 도덕적 행동, 자기 통제, 학업 성취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부모의 지지가 부족한 경우 낮은 자존감, 비행, 일탈 등 부정적인 사회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통제도 지지와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위협이나 폭력, 강압적인 통제가 아닌 권위 있는 통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통제는 자녀의 성장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